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뜻을 모아 성과와 화합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성화 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농촌의 구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룡회를 맞아 처음 열린 충남도청 신년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아 충남도정의 50년,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자성화는 성화약진,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서 큰 제2의 도약을 하겠다 하는 우리 충남도의 의지입니다.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로는 먼저 농업 농촌의 구조 개혁을 꺼내들었습니다. 농업도 돈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겠다며 825만 제곱미터 이상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 3,000명을 유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도 좀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 설계 등 창농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선 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재정난이 현실화되면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모갯들 공원입니다. 세종시는 이곳 중심부 일원에 시립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21년 균형발전 특별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사업부지를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고 최근엔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달 중 설계를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황. 하지만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시의 열악해진 재정 여건 탓에 올해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가 사업 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지난해까지 확보한 예산 약 50억 원 외에도 올해와 내년에 약 9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열악한 재정 상태론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사업 정지를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를 이달 중 내실 있게 마무리 짓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사업 정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어린이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마저 아동 친화 정책을 포기한 처사라며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순위에서 저는 좀 밀렸다고 보고요. 이게 뭐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 넘어오면서 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도 없는 부분이라 단순히 그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사장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중지 결정으로 기 확보된 국비 20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시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약 20억 정도 저희가 국비를 받은 건데 이거 사업 정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올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시에서는 20억이라는 또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설계 용역비 등 1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종시는 열악해진 재정 여건 탓에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은 정지했지만 올해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에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꼽히는 고 장욱진 화백. 그의 고향인 세종시 연동면 일원에서 올해부터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약 151억 원. 세종시는 재정 여건 악화로 올해 본 예산엔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후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입니다.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에 착공을 못하면 1년 또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예술의 전당 소극장과 문학관 건립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극장은 483억 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 북측에 300석 규모로, 문학관은 113억 원을 들여 조치원 청춘공원 일원에 각각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건축 인허가까지 마친 세종시립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온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하반기 중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강정비와 정원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세종시 문화적 품격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과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핵심 콘텐츠를 만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올 연말 최종 지정을 앞두고 문화거리 조성 등 예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병원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예타 면제가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번 달 말 다시 국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고 있는 이른바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다시 고배를 마신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병원 등은 예타를 받아 진행하는 반면 경찰병원만 법률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 개별 부처나 그 기관의 개정 일부 그 사업이 이렇게 우리 국가재정법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외로 좀 자꾸 하자고 그러는 건 적절한가? 그리고 왜 굳이 예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타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된 550병상이 300병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규모가 축소되면서 진료 과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 협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의료원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산 시민들이 결코 용납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 갑성거구 이명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심의에서 계류된 점에 대해 충청도민과 아산 시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분노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임시회가 이달 말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인 만큼 법안 통과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 경찰병원 원안 사수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자치단체마다 새해 초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세종시에서는 10,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올해 세종시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전체 1,8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초 발표하는 계획 물량으론 6년 만에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의 2,643가구, 읍면지역의 8,234가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지역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서 모두 4,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물량이 지난해 예정됐다 연기된 사업으로 올해 역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실제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13,000가구씩 모두 2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중 읍면지역의 경우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에 7,000여 가구,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세종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됩니다. 일명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전체 300세대 규모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대학 부지가 있는 이곳 사생활권 지편동 일원으로 한 가구당 26에서 33제곱미터 규모의 1인 가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 중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각 대학마다 경쟁률을 발표했는데요. 대학 특구라고 불리는 천안과 아산에선 5곳이 오르고 4곳이 떨어져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 순천향대입니다. 613명 모집에 4,741명이 지원해 7.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77대 1보단 떨어졌지만 재학생 10,000명 이상 전국 3위,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7.17대 1을 기록한 호서대는 지난해 4.61대 1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백석대는 6.69대 1에서 7.63대 1로, 상명대 천안 캠퍼스는 4.82대 1에서 5.23대 1로 올랐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5.71대 1, 한국기술교육대는 4.7대 1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남서울대는 지난해 6.34대 1에서 4.72대 1로 떨어졌고 나사렛대와 선문대는 각각 2.74대 1과 2.08대 1에 그쳤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오른 곳은 5곳, 4곳은 떨어졌습니다. 가파른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등록률을 감안하면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곡교천 하수관로 매너를 통해 역류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처리량을 넘어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하수관로 맨홀에서 우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우수에는 누런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도 심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맨홀, 우수가 분수처럼 역류합니다. 이렇게 쏟아진 우수는 국가 하천인 곡교천으로 모두 흘러 들어갑니다. 9시 조금 넘으니까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진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누런 우수가 가득 고여 있는데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살짝만 휘저어도 퇴적물이 둥실 떠다니고 휴지 등 이물질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하천변에는 누런 오염물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배출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중 맨홀로 역류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수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산시는 현재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일일 하수처리량이 4만 5천 톤인데 비해 유입되는 하수량이 그보다 많아 처리가 늦어지며 맨홀로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150이나 150 이상, 200 정도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압이 약한 부분, 특히 이제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역류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로 가는 하수 일부를 올해 안에 다른 시설로 이동시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과 내후년까지 각각 1일 처리량을 14,000톤씩 모두 28,000톤을 늘리는 한편 2년간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을 완료한 만큼 내년부터 하수관로 개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수와 함께 흘러나온 오염물질 처리에도 지금보다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오수가 유출된지 정확하게 알 수조차 없는 상황.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심에 있는 공공청사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천안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볼 일이 없는데도 온종일 주차장을 차지하는 일부 운전자들 탓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시가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부설 주차장입니다. 동시에 300대를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차례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빙빙 돌기 일쑤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한 3-4바퀴는 기본으로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해요. 뭐 한 30분 내외긴 한데 근데 너무 불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이에 따라 천안시가 내놓은 해법은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대상은 청사 부지에 설치된 지상 241명과 지하 103면, 장애인 13면 등 총 344면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39%는 주차장 이용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다수는 주차 면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천안시는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 등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요금은 30분에 500원, 다만 2시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사 출입 목적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 장기 주차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청사하고 상관없이 주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통제가 필요한데 이게 유료화가 아니면은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에는 오는 3월 청사 주차장 유료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차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에서 운영되던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여소가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시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대여소 일부가 천막으로 가려졌습니다. 티켓 부스는 물론 안내판 곳곳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인근 신정호 대여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는 굳게 닫혔고 대여소 전체에 차광막이 쳐졌습니다. 올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1월 1일부로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대여소를 공단 위탁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자전거 대여소를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의회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억 2,7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대여소 리모델링은커녕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위탁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관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재개는 아무리 빨라도 4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수십면에 있는 한명회 묘역과 각원사에 있는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종중과 사찰에서만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정기 3정승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문신, 한명회의 묘역입니다.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 씨의 묘가 앞뒤로 나란히 조성돼 있습니다. 속조물의 조각과 축조 방법을 고려했을 때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천안 한명회 묘역과 각원사가 소장 중인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세조비인 정의왕후가 세조와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목판본 계열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각원사 주지인 대원 스님이 은사에게 받은 것으로 전체 7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쓰시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지역에서 불교적인 그런 첫째 이제 경이 이제 문화재로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 앞으로 아주 좀 소중히 간직할 우리 불교 문화고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그런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수 정비나 보존 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지적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문화재보호법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보존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쓸 거고요. 이로써 천안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는 27건에서 29건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